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요, 이제 미적분2의 진짜 마지막 테마죠. 정적분을 활용해서 남은 파트를 좀 진행을 해볼 거야. 오늘 해야 될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 역함수에 관련된 넓이 구하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하는 거야,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연습을 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첫 번째 문제 이거 한번 보자. 필수 예제 7번. 자, 함수 fx가 2의 x승 플러스 1이라는 아주 그리기 쉬운 함수예요. 근데 그놈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선생님, 지수함수의 역함수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gx라는 함수를 굳이 구한다면 lnx가 되겠죠. 왜냐하면 밑이 2인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뭐라고 했어? 그치, 밑이 2인 로그함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y는 lnx라는 함수를 만들어낼 거야. 근데 얘는 단순히 그냥 2의 x승이라는 기본 지수함수가 아니라 플러스 1이라고 평행이동을 했잖아요. 얘 y축으로 뭐 했어?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지? 그럼 역함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역할을 완전히 체인지하고 있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역함수를 진짜로 구해보면 y는 ln 괄호 열고 x-1이라는 아주 쉬운 함수를 진짜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 맞죠? 그런 다음에 역함수를 진짜로 구해본 거야. 그랬더니 문제에서 뭐 하래요? 1부터 어디까지는? 2까지는 원래 함수 2의 x승 플러스 1을 적분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 플러스 인테그럴 2 플러스 1부터 어디까지? 2제곱 플러스 1까지. 그치? 이때는 뭐를 적분해보래요? 그렇죠. 요 놈을 적분해보래요. 다들 이거 적분할 줄 알지? 요 앞에 있는 놈을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지수함수 적분하면 자기 자신, 그 다음에 1을 적분하면 x가 된 다음에 여기다가 뭘 쳐박은 거에서, 그렇지, 2를 박은 거에서 1을 반 걸 빼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놈을 해결하고 싶은데 뭐가 문제야? 그렇지, 얘가 그나마 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x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예요. 평행이동 스킬을 쓰겠다는 거지. 그럼 적분 구간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요만큼을 다시 식으로 써버리면 인테그랄 2부터 2제곱까지. 그쵸? 이번엔 그냥 단순한 lnx의 적분을 쓰면 되겠죠. lnx를 적분할 때는 요 앞에다가 1을 곱한 다음에 그 정미적을 써줘야겠으나 이 정도는 쉬우니까 외우자고 했잖아. 어떻게 외우자고요? 열심히 응원하자. x ln x 마이너스 x 플러스 c라는 정적분에 lnx의 부정적분을 써주면 되는데 어차피 플러스 c는 의미가 없죠. 정적분이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2제곱에서 1을 집어넣은 걸 빼주면 되겠죠. 그대로 집어넣으면 2배의 2제곱 됐죠? 그대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제곱. 그다음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2.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인데 그걸 더하니까 빼니까 플러스 2. 그래서 둘이 없어지면서 계산을 다 하고 나면 2제곱이라는 깔끔한 답을 얻어낼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진짜로 해버리면 2제곱 플러스 2에서 뺄 거야. 누구를? 2 빼기 1 이렇게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다 계산을 하고 나면 2배의 2제곱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1이라는 아주 깔끔한 답을 얻어낼 수가 있다.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물론 이 지금 문제 자체가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진짜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진짜로 역함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출제자는 사실 역함수를 진짜로 구하라고 이 문제를 낸 것은 아니야. 맞죠? 여기서 이론 하나를 설명하고 싶다. 어떤 이론을 설명하고 싶냐?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요, 역함수를 진짜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역함수를 구할 때는 언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이론을 쓸 수가 없을 때. 그러니까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통하지가 않아. 그때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서 역함수를 진짜로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얘는 지금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 그치? 역함수를 다이렉트로 먼저 구해버렸잖아. 문제가 쉬우니까. 그치?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문제들은 역함수를 진짜로 구할 수 없도록 굉장히 함수를 좀 어렵게 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얘는 역함수를 진짜로 구하지 말고 역함수의 이론을 여러분 쓰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가자. 일단은 문제에서 y는 2의 x승 플러스 1이라는 귀염둥이 지수함수를 줬는데 얘 그리기 쉬워 어려워? 쉽지? 얘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수함수는 요렇게럼 생겼는데 그걸 한 칸 올렸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요렇게럼 생겼겠죠. 됐죠? 난 지금 2의 x승 플러스 1이라는 귀염둥이 지수함수를 그렸다고. 그런 다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결과를 잠깐만 봤더니만 1부터 2까지 주어진 함수를 적분해달래요. 그러면 구간 쉐링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구간을 쉐링합니다. 됐죠? 그랬더니만 이 앞에서 의미하는 게 뭐야? 바로 얘인가요? 그렇지. 요 앞에서 의미하는 게 바로 요 놈의 넓이죠. 괜찮아요? 자, 그런 다음에 갑자기 뭐야? 뒤에서는 뭐 하고 있냐면 역함수를 가지고 적분을 해주세요. 역함수.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킬을 써주면 x와 y의 역할을 바꿔내기만 하면, 원래 y축이었는데 얘를 무슨 축으로 바꾸고
X축으로 바꾸고, 원래 얘는 뭐였는데? X축이었는데 얘를 Y축으로 바꾸고 나면 갑자기 이 그래프의 이름이 뭘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렇죠. F의 역함수인 GX의 그래프로 이름이 바뀐다고 했죠. 괜찮아요? 아니, 그런 다음에 지금부터 뭐 하는 거야? G라는 함수를 X쪽으로 적분을 해줄 거야. 그런 다음에 구간을 세팅해야겠죠? 2 플러스 1부터 2제곱 플러스 1까지 구간을 세팅해야 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심을 해본 거죠. 어떤 의심을 해봤다?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을 생각해 봤던 거예요. 이해돼요? 어디다가? 원래 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여기다가 1을 콩 집어넣으니까 뭐야? 2 플러스 1. 됐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2를 집어넣은 함수값도 한번 구해봤더니 얘는 뭘까요? 그렇지. 2제곱 플러스 1이라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귀염둥이 정적분의 구간이 그대로 여기에 세팅이 돼버리네. 그치? 그러면 끝났지. 그러면 끝났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 오른쪽 넓이, 요 오른쪽 정적분의 의미는 주어진 gx의 그래프를 x쪽으로 적분하세요. 구간 세팅을 2 플러스 1부터 2제곱 플러스 1까지 세팅하는 거였으니까 이 넓이의 의미를 갖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노란색의 정적분과 빨간색의 정적분을 더하겠다는 뜻은 이 노란색의 넓이와 빨간색의 넓이를 더한다는 뜻이랑 똑같대요. 따라서 이건 사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각형의 넓이로 답을 내주면 되겠네요. 커다란 놈의 넓이 얼마야? 그렇지. 얘가 될 것이고. 조그만한 놈의 넓이 얼마야? 그렇죠. 얘가 되겠죠? 그거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니까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아까랑 똑같은 답을 얻어낼 수가 있다. 만약에 졸라치사하게 1을 집어넣는데 얘가 됐어. 근데 문제에서 뭐 어디까지 적분해달래? 그렇지. 이렇게 적분해달라고 했으면 어쩔 수가 없죠. 얘는 뭐 해야 돼? 진짜로 역함수를 진짜 구한 다음에 정적분해달라는 그런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문제예요. 맞아? 역함수에 관련된 정적분은 보통 이런 식으로 뭐야? 아다리 딱딱 맞아 떨어지게 해서 의미를 해석해서 아주 쉽게 넓이로 답을 내달라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게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야. 근데 여러분 역함수에 관련된 정적분이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 건 알지? 그게 뭐예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도 있죠. 원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기에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다. 그런 다음에 이놈의 역함수를 그려보는 거야. 그랬더니만 y는 f의 역함수가 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 넓이 구하라는 거 많이 봤죠? 요 넓이. 이렇게 원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역함수를 또 진짜로 구하는 거 아니죠?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누구를 기준으로? y는 x라는 귀염둥이 직선을 기준으로 완벽한 대칭성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위쪽 나뭇잎과 아래쪽 나뭇잎의 넓이가 서로 어떻겠니? 똑같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굳이 힘들게 노란색이라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누구만? 원래 함수와 누구와의 만남만 생각해서 y는 x와의 만남을 생각해서 이 넓이를 구해주는 거죠. 괜찮아요? 이 넓이를 구할 때는 당연히 이 포인트 두 개를 알아야 되는데 역함수를 구할 필요 없이 원래 함수와 y는 x와의 만남만 생각해서 두 개의 포인트를 구해주는 거죠.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에서 아래 거를 빼주면 뭐가 만들어진다? 아래쪽 나뭇잎의 넓이가 만들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 하면 됩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더라도 원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역함수에 관련된 정적분은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아주 최악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된다? 진짜로 역함수를 구해서 진짜 정적분을 해야 된대요. 그런 쓰레기 같은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 테마예요. 마지막 테마. 필수예지 8번부터는 마지막 테마인데 바로 뭐냐? 입체의 부피 되겠습니다. 입체의 부피 간단하게 여러분 개념 설명해 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y는 fx라는 귀염둥이 함수가 있다. 여기 x축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a부터 b까지 구간을 시원하게 세팅해 보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요놈의 넓이를 적분식으로 쓰면 a부터 b까지 적분해주세요. 어떤 함수를? f라는 함수를. 누구에 대하여? x에 대하여. 요 넓이를 지금 적분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근데 이놈의 의미는 여러분들 미적분 1시간에 정확히 배웠습니다. 자, 무슨 뜻이었냐면 이런 뜻이야. 얘가 사실은 이놈의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요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A서부터 열심히 색칠해 나가고 있지. 열심히 색칠해 나가고 있다고요? 연속된 놈들을 더하고 있어요. 이산된 놈들을 더하고 있어. 그렇지. 연속된, 하나도 빠짐없이 연속된 놈들을 무조리 다 더하고 있잖아. 자, 그럴 때 쓰는 기호가 뭐라고 했어? 인테그랄이라고 했죠? 뭐 예를 들어서 카운팅 할 수 있는 놈. 하나, 둘, 셋, 넷. 이런 놈들을 더할 때 쓰는 기호를 뭐라고 했어? 시그마라고 했지. 근데 얘처럼 이렇게 더하는 놈은 뭐야? 연속된 놈들을 더하고 있으니까 시그마로 더할 수가 없다고요. 그때는 인테그랄로 더해준다. 그게 인테그랄이 태어난 이유였잖아요. 괜찮아요?
연속된 놈들을 더해줄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서부터 B까지 누구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X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연속된 놈들을 더해줄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누굴 써주면 돼? 어떤 연속된 놈들을 더할지를 써주면 되겠죠? 마치 이 넓이는 이 길이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야? 색칠해 나가는 과정이랑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을 계속 연속된 얘네들을 뭐 하겠다는 얘기야? 더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해석을 할 수가 있었죠? 그게 바로 정적분의 의미였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누구를 써준다? fx를 써준다. 이게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바로 정적분의 의미였잖아. 그럼 이걸 3D로 확장을 시키겠다고요. 이걸 그대로 3D로 확장시키면 어떠한 일이 펼쳐지냐? 자, 보세요. 여러분 원기둥 압니까? 원기둥? 원기둥을 이렇게 눕혀볼게요. 됐죠? 원기둥을 눕혔다. 자,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세팅해볼게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할 거고요. 이놈의 높이를 뭐라고 할 거냐면 H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러분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 알고 있나?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이게 바로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식. 맞나요? 이게 왜 태어났는지를 보여줄게요. 잘 봐. 이 원기둥의 부피는요.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연속된 단면적들을 이해됩니까? 3D로 확장시켰을 뿐이죠. 연속된 단면적들을 어디까지 더하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더하면 되겠지. 연속된 단면적들의 합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부피가 되는 거거든? 그럼 연속된 단면적들의 합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일단 연속된 단면적을 만들어낼 건데 이런 식으로 연속된 단면적을 만들어내면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을 무슨 축이라고 해버릴까요? 그냥 X축이라고 하지 뭐. 여기까지 괜찮죠? 이걸 X축이라고 할 거야.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겠죠? 요때의 상황을 X가 0일 때의 상황. 이때의 상황은 그러면 X가 뭐일 때의 상황이라고 하면 돼. H일 때의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겠죠. 괜찮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냥 좌표축에다가 그냥 넣어보는 거예요. 괜찮지? 자, 그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 연속된 단면적들을 더할 거니까 연속된 데이터를 더할 때는 인티그랄로 더해야겠죠. 괜찮아요? 연속된 단면적을 더할 때는 인티그랄로 더해야겠죠. x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더할 거니까 맨 뒤에 뭐가 들어가? 그렇지. 이렇게 dx가 들어가겠죠. 맞나요? x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연속된 단면적들을 더할 거야. 그러면 x의 값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화시키는지 세팅해야 되겠죠? x의 값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화시키고 있어? 0부터 h까지 변화시키고 있으니까 0부터 h까지 x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연속된 놈들을 다 더할 거야. 됐죠? 그럼 여기다가 뭐만 써주면 되겠니? 그렇지. 단면적만 써주면 되겠죠. 돼요? 어떤 단면적? 이런 단면적을 써주면 되겠죠. 이런 단면적들을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얘는 원기둥이기 때문에 어떠한 단면적이건 전부 다 뭐야? 원의 넓이랑 똑같겠죠? 맞아? 이렇게 자르든 이렇게 자르든 이렇게 자르든 언제나 원의 넓이가 일정할 거야. 됐죠? 원기둥이니까. 따라서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얼마예요? 파이 r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단면적 자리에다가 파이 r 제곱을 조심스럽게 써주면 되겠지. 근데 이 안에서는 파이 r 제곱이 전부 다 무슨 취급당해? 상수 취급당하니까 얘네들이 앞으로 다 튀어나갈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런 다음에 1만 남을 거고 1을 x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뭐가 되고? x가 될 것이고요. 거기다가 뭘 집어넣은 거에서? h를 집어넣은 거에서 0 집어넣은 걸 뺄 거지? 그러면 뭐가 돼? h가 되겠네. 그래서 파이 r 제곱 h라는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태어난 거야. 그럼 이걸 그대로 확장시켜서 아무렇게나 생겨먹은 입체도형의 부피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이렇게 입체도형이 생긴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입체도형이 생겼대요. 돼요? 자, 그때 입체도형이 밑면을 가지고 있겠죠. 밑면을 가지고 있고 윗면도 가지고 있다고 쳐보자.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높이를 구해봤더니만 이 높이가 높이를 세팅하지 말고 요때의 상황을 그냥 A일 때의 상황, 요때의 상황을 B일 때의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보자고요. 맞아? 그럼 당연히 축을 무슨 축이라고 보면 돼? 얘를 X축이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팅을 해주면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때 이렇게 생겨먹은 입체의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잘라보는 거죠.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잘라보는 거야.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적들이 있겠지. 그 단면적들이 연속이에요? 이산됐어요? 그렇죠. 연속적으로 단면적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따라서 이놈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인테그랄. 연속된 단면적들을 더할 거니까 인테그랄. 맞아? 누구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그렇지. x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연속된 단면적들을 더해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x의 값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니? x의 값이 a일 때부터 x의 값이 b일 때까지 연속적으로 변화를 시키고 있으니까 a의 끝은 a, 위의 끝은 b다.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뭐만 써주면 돼? 그렇지. 단면적만 써주면 되는데 그 단면적은 뭐냐면 x의 값이 정해졌을 때 그놈에 해당되는 단면적이 여기 만들어지겠지. 그 단면적의 넓이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sx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넓이를 나타내는 문자가 s이기 때문에 x에 관한 단면적 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한다고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x의 값이 변할 때마다 단면적의 식을 알 수 있겠죠. 단면적의 값들을 알 수 있겠죠. 그걸 그대로 어디다가 쳐박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단면적 자리 여기다가 이렇게 쳐박아주면 된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얘를 열심히 뭐 했을 때, 정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했을 때 이 입체의 부피가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정적분의 활용 마지막 테마, 입체의 부피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걸 그대로 어디다가 문제에다가 적용을 시켜볼까요? 자, 뿅. 자, 밑면으로부터 높이가 x인 곳에서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4x x제곱인 정사각형인 입체도형이 있다. 이 입체도형의 밑면으로부터 높이가 3일 때의 부피는 구하세요. 일단 문제가 약간 어렵네. 문제 자체가 말이 어렵잖아. 그러면 문제를 읽으면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음미해 봅니다. 밑면으로부터 높이가 x인 곳? 밑면이 있나 봐. 밑면. 어떻게 생겼는지 나 모르겠다. 밑면 대충 그렸다. 맞아? 높이가 얼마인 곳? x인 곳? 자, 높이를 x라고 해보자. 됐죠? 그때 이렇게 뭘 만들었더니만 높이가 x인 곳에서 밑면에, 이게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이렇게 쭉 잘라봤더니, 왜 잘라봤더니? 잘랐죠? 잘랐더니 이 단면 자체가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루트 4x x제곱인 정사각형이다. 이게 정사각형이었대요. 그러니까 자르면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지. 이게 훅 자르면 정사각형이다. 괜찮아요? 요때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그렇지. 한 변의 길이가 루트 4x x제곱인 정사각형이었다. 정사각. 요렇게. 됐나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입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입체가 이렇게 생긴 거야, 얘들아. 이렇게. 입체가 생겼거든? 근데 이 입체를 이렇게 팍 자르는 순간 갑자기 뭐가 된대? 그렇지. 정사각형이 된대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이놈이. 한 변의 길이가 이놈이 정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나 봐. 자, 그때 문제가 뭐냐면 이 입체 도형에서 밑면으로부터 높이가 얼마일 때까지? 3일 때까지 뭘 만들어 보래? 입체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보래요. 3일 때까지.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가 만들어지겠니? 이렇게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겠지? 그때 여기에 만들어지는 이 입체 도형에 뭘 구하래요? 자, 부피를 구하래요. 돼요? 높이가 얼마일 때까지? 3일 때까지만 이 입체 도형을 만들어보자. 그런 뜻이지 뭐. 됐죠? 그럼 끝났네.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연속된 단면적들의 합을 더하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1번으로 자르는 게 좋아? 2번으로 자르는 게 좋아? 그렇지. 1번으로는 못 잘라요. 1번으로 잘랐을 때 단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몰라? 모르잖아. 문제에서 어떻게 알아? 밑면이랑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적이 바로 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몇 번으로 잘라야 돼? 2번으로 잘라 나가기 시작해야 되죠? 자, 2번으로 잘라 나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무슨 값을 변화시키겠다는 얘기야? 이 x값을 변화시키면서 단면적을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 이 문제는 무슨 축을? 그렇지. 이 축을 무슨 축이라고 해버리는 거야. x축이라고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높이가 어디까지 만들어지면 좋으니까 3까지 만들어지면 좋으니까 x의 값을 0부터 어디까지 변화시키면서 3까지 변화시키면서 연속된 단면적들의 합을 구해주면 그게 바로 입체의 부피가 되겠죠? 그걸 식으로만 쓸 수 있으면 돼. 간다. 연속된 단면적들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인테그랄이요. 돼요? 누구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연속된 단면적을 더하고 있나요? x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연속된 단면적들을 쫙 더하고 있죠. 맞아? x의 값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화시킬 거야? 0부터 3까지 변화시킨다고 하면 되겠죠. 0부터 3까지 x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연속된 단면적들을 더하겠습니다. 돼요? 이제 여기다가 뭐만 써주면 돼? x에 관한 단면적식만 써주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줬잖아. 한 변의 길이가 루트 요놈의 쉐끼인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놈을 그대로 제곱하니까 4x x제곱이 깔끔하게 단면적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깔끔하게 적분하면 끝나겠네. 적분 시작. 2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에 x의 3승이 될 것이고 어차피 여기다가 3을 박은 거에서 0을 박은 걸 빼면 되니까 3만 받고 집에 가겠습니다. 3, 3은 9, 9, 2, 디퍼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7인데 3으로 나누니까 얼마? 9. 그래서 18에서 9를 빼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다? 9라는 깔끔하게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나 봐. 됐죠? 또 갑니다. 오른쪽 문제 한번 볼까요? 이번엔 어떤 용기에 물의 높이가 xcm가 되도록 물을 넣으면 그때의 물의 부피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여기까지 읽었나요? 이거 재밌네. 자, 그랬을 때 물의 높이가 5일 때 수면의 넓이를 구하여라. 갑자기 수면의 넓이를 물어봤죠? 자, 용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아 몰라? 몰라. 모르니까 이렇게 대충 그리세요.
됐죠? 그런 다음 문제가 뭐냐면 어떤 용기에 물의 높이가 얼마일 때, 그렇지, 물의 높이가 x일 때 물을 채운 거죠. 이렇게 물을 채운 거예요. x일 때 이때 이렇게 물의 부피가 있겠지. 이 물의 부피식이 바로 뭐냐면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x더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걸 봤더니만 갑자기 뭘 구하래? 그렇지, 수면의 넓이를 구하래요. 수면의 넓이를. 물의 높이가 얼마일 때? 5일 때의 수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결국 얘는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수면을 구하라는 얘기야. 언제? 이 높이가 뭐일 때? x일 때. 그때 이 수면의 넓이를 뭐라고 하면, 얘라고 세팅을 하면 여기다가 뭐 집어넣고 집에 가래? 물의 높이가 5일 때. 물의 높이가 5일 때니까 x에다가 뭐를 박으라는 얘기야? 5를 박으라는 얘기죠.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는 답은 S5를 구해주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됐나? 아니 그런데 S5를 구하고 싶으면 누구를 구해야 돼? SX를 구해야 되죠. 그쵸? 근데 이 SX를 구하고 싶으면 SX에 관련된 식이 하나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 식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잘 봐. 부피가 얼마? 요거라고 했죠. 맞아? 자,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이 값을 변화시키면서, 이번엔 높이를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하자고. 높이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연속된 단면적들을 오지게 더했더니만 갑자기 뭐가 만들어진다? 부피가 만들어진다. 이걸 식으로만 쓰면 되겠지. 자, 간다. 연속된 단면적들을 더할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인테그랄로 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누구의 값을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할까? 이거 무슨 축이라고 해버릴까? 여기 x를 썼으니까 x축이라고 하면 좋겠으나 문자가 이렇게 혼동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높이축을 무슨 축이라고 해버릴까? 자, h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내 마음대로 높이를 세팅하면 되니까. 그러면 누구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연속된 단면적을 더할 거야? 그렇지, h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연속된 단면적을 더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맨 뒤에 dh를 쓰겠습니다. 됐죠? 자, h의 값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화시키면서 단면적의 넓이를 구할 거냐면 0부터 x까지 변화시키면서 단면적들의 넓이를 더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뭐만 써주면 돼? 그렇지, 단면적의 넓이 sx만 조심스럽게 써주면 되겠죠. 문제에서 sx를 구하라고 했지 sx를 준 건 아니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이렇게 구한 부피식이 누구랑 똑같으면 돼? 문제에서 준 진짜 부피랑 똑같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아이고, 이러고 났더니만 갑자기 어떤 식 안에 정적분의 형태로 되어 있는 식을 만나는 경우랑 똑같은 문제가 바뀌었네요. 됐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네모 빡 친 다음에 뭐에 관한 식인지를 판단하라고 했죠? 미안합니다. sx라기보다는 이 경우에는 sh겠죠. 미안해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얘를 확인해보자. h에 관한 식을 h에 대하여 적분한 다음에 눈에 보이는 h 자리에다가 x를 집어넣은 거에서 0 집어넣은 걸 뺐으니까 얘가 뭐에 관한 식이야? x에 관한 식이겠죠? 얘가 x에 관한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아냈다면 재빨리 두 가지의 일을 진행하면 돼요. 첫 번째가 뭐야? 아래 끝, 위 끝을 똑같이 맞춰줄 수 있는 그런 x가 존재한다면 그런 x를 집어넣는 거지. x에다 뭐 넣으면 돼? 0 넣으면 되겠네. x에다 0 넣었더니만 얘는 0이 될 것이고, 여기도 똑같이 x에다 0 넣었더니만 0이 되겠죠. 의미가 없는 식이 만들어졌으나 한번 해보는 거야. 됐죠? 자, 그런 다음에 x에 관한 식이라는 사실을 또 알아냈으니까 양변을 누구에 대하여 미분하면 된다? x에 대하여 미분하면 된다. 왼쪽을 x에 대해서 미분했더니만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라는 귀염둥이 2차식이 만들어지고, 오른쪽에 있는 놈을 미분할 때는 스킬을 발동시키면 되는데 이 안에 x에 관한 식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대로 스킬을 발동시킬 수가 있겠죠? 스킬 발동은 윗끝 대입, 윗끝 미분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 아래끝 미분일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윗끝만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니까 그대로 뭐야? x라고 윗끝만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끝났네. 갑자기 뭘 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요. 단면적을 구할 수 있게 됐죠? 그럼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S5였으니까 여기다가 5를 조심스럽게 집어넣으면 25에다가 3 곱하니까 얼마야? 75. 5, 6에 30.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4 해주면 깔끔하게 답을 얻어낼 수 있겠네. 얼마? 45. 45에다 4 더하니까 얼마야? 49. 이렇게 높이가 얼마일 때? 높이가 5일 때 수면의 넓이를 구해버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넓이 구하는 식을 알고 있으면 아주 재빨리 수면까지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됐죠? 자, 좋습니다. 자, 필수 이제 9번 한번 볼까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2인 직원 기둥이 있다. 원기둥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밑면의 중심을 지나고 밑면과 60도의 각을 이루는 평면으로 이 직원 기둥을 자를 때 생기는 두 입체 중 작은 것의 부피를 구하세요.
얘를 이렇게 쑥 자르잖아? 그럼 이쪽 부피도 생기고 이 커다란 부피도 생길 거 아니야? 어느 쪽 부피를 구하래? 요 아래쪽 작은 부피를 구하라는 뭐 그런 문제입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놈의 부피를 잘 봤더니만 일단 부피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부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흔한 입체 도형이 아니잖아. 뭐 원기둥이라든가 뭐 원뿔이라든가 뭐 삼각뿔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 얘는 아주 특이한 입체 도형이니까 이놈의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 잘라보는 거죠. 맞아요? 잘라본 다음에 연속된 단면적들의 합을 더한다. 이 개념을 쓰고 싶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라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잘라야 되는지를 스스로가 판단합니다. 자르는 방법은 크게 가로로 자르는 방법이 있고 세로로 자르는 방법이 있잖아. 맞아? 근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얘를 이렇게 가로로 자른다고 생각해봐. 자, 그때 만들어지는 단면적식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쉽니? 선생님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자르는 게 단면적을 생각하기 쉽겠니? 세로로 자르는 게 단면적을 생각하기 쉬워요. 세로로 자른다고 선생님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이게 원기둥이 있으면 이렇게 자르겠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그대로 이렇게 자르겠다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자르지 않고 이렇게 자르겠다고 어떻게? 요거 축 보이죠? 요 바닥에 있는 요 지름축 보이죠? 이 지름축에 수직이 되도록 자르는 거야. 수직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수직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자르잖아? 그러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단면적이 만들어진대요. 이건 지금 3D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떻게 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여러분들이 얘를 실제로 머릿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잘라본 다음에 이렇게 자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자를 때마다 뭐가 만들어지냐면 계속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 뭐가 만들어져 있어? 이렇게 자르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 있거든. 됐지? 그럼 이렇게 자르면 똑같이 노란색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 직각삼각형의 이름이 뭐야? 여기 문제에서 몇 도라고 했어? 6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여전히 몇 도야? 60도겠죠. 이렇게. 어이구,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60도니까 전설의 삼각형이네. 2대1 대 루트 3의 비율을 갖고 있는 전설의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연속된 단면적들의 합을 다 더하면 되니까 기준이 되는 축을 하나 만들어 보자. 선생님은 얘를 X축이라고 한번 해볼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어차피 X축이라고 했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1이라고 했으니까 요걸 X축이라고 했을 때 X의 값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면 돼? 원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변화를 시키면 좋겠으나 마이너스 꼴배기 싫으니까 0부터 어디까지만 변화를 시키겠다? 0부터 1까지만 변화를 시키겠다. 어차피 이 앞쪽에 생기는 입체 도형과 뒤쪽에 생기는 입체 도형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변화시킬 거야. 누구의 값을? X의 값을 변화시킬 거야. 그러면서 연속된 단면적들의 합을 더할 거니까 인테그랄을 쓸 거라고. 근데 어떻게 X의 값을 변화시킬 거냐면 마일부터 1까지 변화시키지 않고요. 0부터 1까지만 변화를 시킨 다음에 전체 몇 배를 해버릴 거야? 이렇게 2배를 해버리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됐죠? 그런 다음에 요 안에다가 뭐만 써주면 된다고요? 그렇지. 단, 면, 적 이렇게 단면적을 쓰기만 하면 돼. 뭐에 관한 식으로? X에 관한 식으로 이 단면적을 써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근데 단면적 자체가 지금 무슨 삼각형이야? 그렇지. 369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길이만 알면 요 길이는 같이 세팅이 가능하네요. 요 길이만 알면 요 길이를 같이 세팅할 수가 있겠네. 선생님, 이 길이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들이 이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눈가리를 어디다 뜨고 여기 위에다가 뜨고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눈가리를 엿다 뜨고 밑에를 쳐다보면 갑자기 이 도형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원으로 보이겠죠. 괜찮아요? 그리고 무슨 축? 요 축이 어떻게 보여? 이렇게 보이겠지. 됐니? 그런 다음에 무슨 길이를 구하고 싶다고요? 자, 이 길이를 구하고 싶다고요? 이 길이가 어떻게 보여? 그렇지. 이렇게 보이겠지. 이 길이. 이 길이가 이렇게 보이겠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1. 여기다가 1을 만들어 놓고 그래. 여기다가 Y축 만들어 보지 뭐. 여기 중심 0,0이고요. 돼요? 그런 다음에 누구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X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뭐 하고 있어요? 얘를 자르고 있으니까 이 값을 X라고 여러분들이 놔주시면 되겠죠. X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잘라내고 있다. 그러면 요게 단면적이야. 얘들아, 이 단면적이 위에서 쳐다보면 마치 뭐처럼 보여? 이 선처럼 보이겠지. 이 선은 이 단면적의 아랫변에 해당되는 요 빨간색 길이가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럼 여러분 끝났잖아. 이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얼마야? 1이죠. 그럼 전설의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 길이를 뭘로 표현할 수 있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써주면 되겠죠.
됐네? x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연속된 단면적들을 더할 건데 x의 값을 변화시키면 그에 해당되는 요 빨간색의 길이가 뭐가 된다고요? 루트 1-x 제곱이 된다고요. 그러면 요 길이가 루트 1-x 제곱이래. 근데 이거 비율이 있다니까 1대 얼마야? 루트 3이죠. 1대 루트 3. 아니면 이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요게 60도면 탄젠트의 공식을 이용해서 요 길이가 얼마라는 사실을 루트 3 고노무 새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 알아낼 수 있죠? 그렇게 해도 좋고요. 아무튼 1대 루트 3이니까 요 삼각형의 높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3의 루트의 1-x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단면적 자리에 해당하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쓰면 되는데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3에 괄호 열고 둘이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 루트 곱하면 루트를 가볍게 벗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서 2분의 루트 3 같은 경우에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가면서 얘 없애주고 루트 3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러면 진짜 끝났네. 요 놈을 계산하고 싶은데 다항함수를 풀어 제껴놨고 0부터 1까지를 적분하라고 했으니까 적분에 개수만 쓰면 되겠죠? 1-3분의 1이니까 얼마야? 3분의 2 거기다가 뭘 곱해? 루트 3을 곱하니까 3분의 2 루트 3이라는 아주 깔끔스러운 이 작은 놈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게 됐다.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나요? 됐죠?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 학교에서 내신으로 자주 냅니다. 자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0번이에요. 혹시 마지막 문제인가?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문제네요. 자 보자. 곡선 y는 x제곱 위에 점 P로부터 x축의 수선 PQ를 내리고 PQ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좌표 평면의 수직이 되게 만든다. 점 P를 원점에서 점 2,4까지 움직여서 만든 입체의 부피를 구하세요. 자 읽었을 때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나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맞아? 그러면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서 요소들을 각각 데이터화 시켜주면 되겠죠. 자 일단 y는 x제곱이라는 곡선을 만났대. 일단 그리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난 그릴 거야. y는 x제곱을 그릴 때는 배경이 있으면 참 편하겠지. 이렇게 y는 x제곱. 그랬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위에 점피를 찍으래. 근데 점피를 찍을 때 이런 데다 찍는 게 편해요? 이런 데다 찍는 게 편해요? 그렇지. 나 같으면 이런 데 찍겠다. 돼요? 이런 데 노멀하게 찍었습니다. P로부터 x축에다가 뭘 내린대? 그 수선을 내린대요. 그래놓고 수선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 PQ라고 줬으니까 요 포인트가 바로 Q가 되겠지. 천천히 하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선분 PQ를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좌표 평면의 수직이 되게 만든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걸 한 변으로 하는 무슨 사각형을? 정사각형을 좌표 평면. 지금 좌표 평면이 뭐예요? 이 칠판이거든? 이 칠판에 수직이 되도록 만든다고 했지. 그럼 어떻게 만들라는 얘기야? 이렇게 여러분 쪽으로 튀어나가도록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잖아? 그럼 여기에 뭐가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렇지. 튀어나오게 정사각형이 만들어져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때 점 P를 원점에서부터 그렇지. 점 P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2,4까지. 여기에 2,4가 있겠네요. 2,4까지 점 P를 변화시키면서 움직여서 만든 입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네. 끝났네. 여기에 점 P가 있으면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점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맞죠? 점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지. 괜찮아요? 그럼 사각형들이 쫙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입체가 만들어지겠지. 그 입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끝났죠. 인테그랄로 더합니다. 무엇을? 연속된 단면적을 인테그랄로 더할 거라고.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세팅을 잘해야 되는데 누구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연속된 단면적들을 더할 건지를 생각하는 거야. 일단 여기에 입체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럼 둘 중 하나라고. 1번으로 자를 수도 있고 2번으로 자를 수도 있는데 당연히 2번으로 자르면 안 돼요. 2번으로 자르면 그때 만들어지는 단면적의 정보가 없잖아. 그치?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뭐 하래? 1번으로 잘라서 만들어지는 단면적이 정사각형이다 라는 정보를 줬기 때문에 1번으로 잘라내야지. 됐지? 1번으로 잘라내겠다는 얘기는 x값을 변화시키겠다는 얘기야? y값을 변화시키겠다는 얘기야? x값을 변화시키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뒤에다가 일단 dx를 써주는 거야. 됐죠? x의 값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화시킨다고 이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지. 0부터 2까지 변화시킨다고 알려주고 있죠? 0부터 2까지 x값을 변화시키면서 연속된 단면적들을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만 써주면 된다고요? 단면적만 써주면 된다니까? 근데 단면적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렇지.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생겼죠? 정사각형이다. 요 길이를 뭘로 하는?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여러분 만들어주면 되겠지. 이놈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들어주면 돼요. 이걸 x라고 했을 때. 됐죠? 높이는 뭐가 되니? 이거 자체가 뭐니까?
x제곱이라는 귀염둥이 이차함수니까 높이는 x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요 놈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여러분 만들어 보면 그 놈의 넓이는 얼마가 될 거야? 그렇지. x의 4승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제 이게 답이야. 끝났네. x의 4승을 적분하면 얼마? 5분의 1에 x의 5승이 될 것이고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은 거에서? 2를 집어넣은 거에서 0 집어넣은 걸 빼줄 거니까 답은 얼마다? 5분의 30이다. 이렇게 깔끔스럽게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입체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생각보다 적분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 그런데 그 적분 첫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잠깐 말했던 것 같은데 이과생들한테 고등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단원을 꼽으라고 그러면 이과생의 거의 99.9%가 딱 두 개의 단원을 뽑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뒤에서 배울 기하 벡터의 그 공간 쪽 내용이 가장 어려워요. 이 얘기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순위가 뭔지 알아요? 미적분 2에 적분이 제일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 그만큼 이 테마가 어려운 테마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적분 2에 미적분을 잘하고 싶잖아? 그러면 반드시 미적분 1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완벽히 그릴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적분 2에서 미분 있죠? 미분 테마에서 여러분 함수 나오면 함수를 열심히 그리는 연습을 꼭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거 모르면 적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미적분 2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